상사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업무를 배제하고 회식 자리에서 망신을 줍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히라는 건 알겠는데 형사 고소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경우에 형사 문제로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형법은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조치 의무, 행정적 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괴롭힘 행위 자체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 문제가 되려면 바로 그 행위가 헌법상 다른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형사 책임이 생기는 유형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욕죄. 공개적 장소에서 욕설이나 인격 비하 발언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회의실, 식당, 단체 채팅방 등 타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둘째,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을 동료들 앞에서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셋째, 강요죄.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제로 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때 불이익을 가하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폭행 협박죄. 신체적 접촉이나 명백한 협박이 있다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다섯 번째, 스토킹 처벌법. 퇴근 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미행, 감시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한 핵심 증거 유형을 정리합니다. 메시지, 이메일 캡처, 업무 채팅, 카카오톡, 이메일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반드시 저장하세요. 녹음. 우리나라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녹음은 합법입니다. 즉, 내가 당사자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됩니다. 목격자 진술. 함께 있었던 동료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일지 작성, 날짜,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증거 없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만 해서는 수사에서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 내부 신고 절차. 고소와 별개로 회사 신고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당연히 병행 가능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고소.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사건의 성격, 증거 상황, 향후 직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강요, 폭행, 스토킹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메시지, 녹음, 목격자, 일지. 회사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 형사고소는 모두 병행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서연 변호사였습니다.